연기금의 투자 확대를 통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서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에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12월 선전 종목으로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촬영을 오랜만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시장에 변화가 있었나요? 네, 거의 3주 만에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시장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는 촬영한 이후에 13일 마이너스 1.7%, 17일 마이너스 1%, 20일 마이너스 0.8%로 약 5%대 급락을 했고, 나스닥과 같은 경우도 촬영일인 11월 11일 이후에 급락이 나오면서 약 한 7% 정도 시장 저점을 찍고 현재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AI 고점 버블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전체적인 조정 추세로 전환하고 있었는데요. 제미나이 3.0의 시장에서의 호평에 따라 주가는 일정 부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성장주들의 상승세를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고점 대비해서 약 15% 정도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AMD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약 20% 정도 하락한 상태. 가장 심각한 것은 오라클인데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챗 GPT와 가장 관련이 깊은 직접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라클은 2025년 9월 10일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50% 정도 거의 반토막 난 수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미나이 3.0의 호평에 따른 구글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돌파하긴 했으나 고점 대비해서 현재 한 3-4%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 역시 조정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12월을 맞이하고 있고, 파월 의장 역시 현재 블랙아웃 기간이어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아 금리 인하의 확률이 높긴 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 증시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틀 전에 발표된 코스닥 육성화 정책 때문입니다. 코스피 차트를 먼저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조정 추세대로 돌입한 이후에 저점도 낮춰가고 있고 고점도 낮춰가고 있는 전형적인 조정 추세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외국인 매수세가 26일, 27일, 1일, 2일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지수는 일정 부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코스닥의 차트는 훨씬 더 강한데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조정 추세에 들어섰었으나 3일 전에 발생한 코스닥 활성화 재료로 인해서 3일간 급등이 나오면서 그 추세대의 상단을 돌파를 했습니다. 코스피의 연봉을 보면 좀 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약 20년간 지속되어 있었던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코스닥의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충분한 재료이기 때문에 코스닥 1000포인트 돌파를 위한 흐름으로 현재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기관 매수세가 3일 연속으로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연기금의 투자 확대를 통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서 올해 66%나 올라섰던 코스피보단 오늘자 기준으로 36% 정도 오른 코스닥이 키 맞추기 장세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에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대표님께서 방금 코스닥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업종을 봐야 될까요? 네, 현재 코스닥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를 제가 정리해왔는데요. 보시면은 알테오젠,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에이벨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봐야 될 거는 상승 추세입니다. 알테오젠, 제약바이오, 에코프로비엠 배터리, 에코프로 배터리, 에이벨 바이오 제약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펩트론 제약바이오, 코오롱 티슈진 제약바이오, 리가펜바이오 제약바이오, HLB 제약바이오입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총 6개가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배터리 2종목, 로봇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배터리는 물론 어제 반등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배터리 장세 때에 엄청난 매물대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배터리 투자는 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그럼 배터리를 제외하고 난다면 결국엔 제약바이오와 로봇 이 두 섹터만 남게 됩니다. 로봇 섹터부터 살펴보시면은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 대장주로서 현재 최고점을 향해서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를 위해 가고 있는 강한 흐름이고, 로보티즈는 2년 동안 14배가 오를 정도로 엄청난 급등을 하면서 로봇주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로봇 감속기 쪽까지 순환매가 돌면서 SPG가 일주일 만에 약 40% 정도 급등하는 흐름입니다. 그렇게 로봇주들과 로봇 부품주들은 올해 하반기 들어서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1월에 CES 기대감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상승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약바이오인데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에 거래 정지 이후에 현재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흐름이지만, 나머지 종목들인 알테오젠도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정형적인 상승 차트고, ABL 바이오도 역사적 신고가를 재차 돌파하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도 단기간에 2배 가까이 상승하는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급등한 프로티나 같은 경우도 중형주 중에서는 가장 강한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 3달 동안 5배 정도 상승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코스닥을 이루고 있는 업종들 중에 현재 제약바이오와 로봇이 가장 강한 추세를 이루고 있고, 이 종목들을 특히나 중소형주 중심으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경어대는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난주 일요일에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코스닥 강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남은 12월에는 코스닥의 제약바이오와 로봇주 중심으로 종목 구성을 하시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추천 종목 촬영일이 11월 11일이었는데 이때 추천해주신 종목들 복귀 부탁드려요. 11월 11일에 지수 차트를 살펴보면 11월 24일까지 약 2주간 급락 조정세가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처럼 제가 그 당시 선정할 때에도 연말까지 특별한 이벤트도 없고 현재 대부분의 재료가 다 반영됐기 때문에 연말에는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나마 지수 방어를 할 수 있는 지수 방어주인 금융주와 지주사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했었던 종목은 금융주의 KB금융 그리고 지주사의 삼성물산 이 두 종목을 선정했었는데요. KB금융은 11월 11일 촬영한 이후에 다음날에 바로 3% 급등 그리고 다음날에 3.9%까지 상승해서 선정한 이후에는 약 6% 정도 상승을 했지만 그 이후에 지수가 무너짐에 따라서 같이 조정을 받다가 현재는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음은 지주회사의 대표주였던 삼성물산이었는데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주사들이 모두 다 조정을 받는 가운데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과 같은 경우는 11월 11일 이후로 약 20%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 HD 현대도 11월 11일 이후로 약 20%대 조정, 한화 같은 경우는 11월 11일 이후로 약 30%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부분의 지주사가 빠진 가운데 삼성물산은 오히려 11월 11일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승을 통해서 선정일 기준으로 해서는 약 7% 정도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엔 다시 선정일 가격 정도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선정일인 11월 11일 이후로 KB금융은 6%, 삼성물산도 6% 정도 상승한 이후에 매수가 근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제 12월이 시작됐는데 12월에 볼만한 추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월에도 역시나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따라서 제약바이오와 로봇주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데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대장주인 D&D 파마텍, 제약바이오 중형주인 인투셀 이 두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 대장주인 D&D 파마텍을 살펴보면 시총은 10조인 대형주이고 투자자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21일, 24일, 26일 양매수가 들어온 이후에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3개월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 매수세가 약 160만 주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사실 대부분의 제약바이오주들은 실적주들이 없고 미래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재무제표로는 보시는 것처럼 3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나마 영업이익이 22년도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료로는 비만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은 주사형 비만 치료제인데 비해서 D&D 파마텍은 경구용 치료제라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실적주가 아닌 종목들은 결국엔 차트의 추세 기술적 분석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D&D 파마텍은 오랜 기간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한가 이후에 마찬가지로 여러 번의 박스권을 만들면서 재차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11월 24일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전형적인 가격 조정을 받고 현재 고점 대비해서 약 20% 정도 하락한 가격대입니다. 개별 이벤트로는 이번 주 금요일에 무상증자 신주 입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패턴으로는 신고 전에 기대감으로 오르다가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신주 입고 이후에 다시 한번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는 내일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 가격대 정도로 하시고 손절가는 84,000원대, 목표가는 105,000원까지 상승할 때마다 분할 매도로서 줄여 나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코스닥 제약바이오 중형주인 인투셀입니다. 인투셀은 1조대 코스닥 중형주 종목이고 ADC 분야의 링커와 약물을 연구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리고 2025년 코스닥의 기술성장 기업으로 상장되었습니다. 투자자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11월 20일과 26일, 28일 양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오늘처럼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프로티나와 함께 급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인데 기술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제표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재료로는 오늘자로 발생한 고용암 치료 후보 물질을 임상일상 실험 계획을 승인받은 재료가 발생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살펴보면 2025년 5월 상장한 이후에 상장가를 돌파하고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커비드 핸들의 상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상장주들은 1월 중순까지는 신규 상장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전년도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이 1월 초에 강세를 보이는 측면이 있고 여러 국제 의료 학회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살펴보면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초까지도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12월 선정 종목으로는 실적주가 아니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기업인 두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정부용 비만 치료제 종목인 D&D 파마텍,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제약바이오의 플랫폼 기업 인투셀입니다. 9월 반도체 장세 이후로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가 약 76% 폭등할 정도로 엄청난 폭등 장세를 이루었었고, 그러고 나서 현재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1월과 12월은 9월, 10월에 큰 수익을 낸 것들을 지키는 흐름으로 보수적인 투자를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율성화 정책이라는 정부의 또 강력한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12월에는 이 코스닥, 제약바이오, 로봇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 ATS 방송은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분석하고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부하시는 투자자들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